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제주 인천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5.67%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지난주 충청과 부울경 결과까지 합산한 중간 집계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상대로 아슬아슬하게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제주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송영길 후보는 10.1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충청과 부울경까지 합산한 중간 결과에서도 0.87%포인트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두 후보 사이 치열한 접전 속 견제와 신경전도 내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고, 저에게 100% 신뢰를 보여주고 제게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준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소환해 친명을 자처하는 김민석 후보를 믿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을 배신하고 청몽전으로 날아갔던 그 아픈 추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을 믿고 집문서를 내줍니까? 김 후보가 화합을 이야기하자 정 후보는 사과부터 하라고 치받기도 했습니다.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화합하고 확장하겠습니다. 반분신으로 진흙탕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잘해보자고요. 잘해보세요.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해 검찰개혁이 끝났으니 더는 연임할 필요가 없다면서 왜 순수한 노사모 모임을 정치에 이용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무현을 만든 광주시민, 5월 항쟁의 죄인 광주시민을 모욕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약을 팔라 그러냐고. 제주 인천 지역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1위에 올랐는데 충청과 부울경 투표까지 합산해보면 여전히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간 순위 5위 안에는 기존처럼 친명계 박선원, 서미와 김용 후보, 친청계 최민희, 한민수 후보가 자리했습니다. 이제 강원과 대구, 경북, 호남과 서울, 경기 순회 경선이 남았는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초접전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 최고위원 선거도 개파간 전면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친명계 후보들은 정청래 책임론을, 친청계는 정청래 수호를 외치며 대리전을 펼쳤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최고위원 후보 사이 개파 대결은 한층 더 뚜렷해졌습니다. 포문은 친명계 후보들이 정청래 때리기로 열었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모욕이 이어질 때 그러지 말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한 이유가 뭡니까? 잘못했으면 30명이 때려도 100명이 때려도 맞아야 되는 게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 등에 정 후보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날을 세우며 당정 일처론을 부각한 겁니다. 대통령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어깃장을 내겠습니까? 이제 끝내시고 아웃!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그런 지도부 말고 당원들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당정청 일원화를 완수할 수 있는 지도부,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맞선 친청계 후보들은 집단 몰매 정치라고 맞받으며 정청래 후보 엄호에 적극 나섰고 1대5, 1대3, 1대 수십 명의 탁구리 정치로부터 우리 정청래 대표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전당대회 과정이라고 한들 전직 당대표를 공격하더라도 제가 금도는 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선호투표제 도입과 추가 투표수장 등을 두고 친명계가 전당대회를 불공정 선거로 몰고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투표가 끝난 지역이 있는데 보완 투표권을 주자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공정합니까? 짝짓기 그쪽 후보들 다 하셨잖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선 후보들이 서로를 물고 뜯으며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어느 쪽이 승자가 되든 그 후유증은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절세형 투자 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을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고 혜택을 줄인 거란 반발이 나오자 수정을 지시한 건데요. 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관련 정부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투자자들이 반발을 보고받고 곧바로 조치를 주문한 겁니다. 정부 안에는 우선 생산적 금융 ISA 신설 계획이 포함됐는데 투자 대상에서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가 제외되면서 선택권과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기존 ISA의 경우 채우지 못한 한도 2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장기 투자 절세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정책 준비 부실을 문제 삼으며 수정하라고 질타한 건데 여론 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질책 다음 날엔 국가 정책 때문에 청년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개선 과제를 조사해 보고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ISA 등 정부 세제 개편안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여당 의원들은 다행이라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을 정부안으로 발표해놓고 반발이 터지자 질책한다며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청년 위한다던 ISA의 혜택과 선택의 폭을 급격히 줄이는 것도 약속 파기인데 청년 세대를 위한다는 정부가 할 짓입니까?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물량 확대와 조기 착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데 유의미한 공급 효과를 위해선 현실화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가 동반 상승하면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둔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6시간 동안 열린 2차 부동산 정책점검 회의에서는 공급 확대와 시기 단축을 위한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수도권 추가 공급 물량은 올해 초 129 대책으로 발표한 6만 가구에 더해 최대 5만 가구 수준인데 이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물량을 다시 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남 핵심 지역에 있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와 여의도 LH 부지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비아파트를 늘리기 위한 금융제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에서도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고 또 주택금융도 좀 애로를 좀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등 여기에 더해 강남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유력 후보지들은 이미 과거에도 주택 공급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과 지자체 이견 등으로 무산된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주민 동의와 각종 영향평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해 단기간 내 주택 공급은 쉽지 않습니다. 시장의 소유자들이 이번 공급 대책은 유효하겠구나, 우리가 믿고 기다려도 되겠구나라는 공감을 하는 게 중요한데 많이 보던 유효부지가 나와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수도권 부동산 공급 부족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시장이 만족할 만한 공급 수준이 아니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혐의를 처음 포착한 뒤 비슷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범할 선관위 특검에서는 관련 수사가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대선 등 다른 선거까지 확대될지도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6.3 지방선거 투표율 통계가 조작된 정황을 처음 포착했습니다. 경기 김포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혐의로 선관위 관계자 2명이 피의자로 입건됐고 경기 의왕과 충북 진천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율 자료를 보면 합수본이 수사하는 곳 외에도 경기 지역 각지에서 비슷한 패턴이 확인됩니다. 특정 시간대 투표자가 급증하더니 이후 수시간 동안은 투표자 수가 0명으로 기록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선관위는 조직적인 지시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조직적인 그런 지휘나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고 그 담당 직원 간의 어떤 연락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하지만 합수본은 당시 중앙선관위가 큰 오류가 없는 경우 다음 시각 투표자 수에서 가감해서 보고할 수 있다는 지침을 시도선관위에 전파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결국 투표율 조작이 전국에서 얼마나 발생했는지 규명하는 것이 앞으로 수사를 이어받을 선관위 특검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이런 행위가 다른 선거에서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이번 특검법에서는 수사 대상을 6.3 지방선거로 제한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투표율 조작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만약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수사 범위가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 이후 청문회와 압수수색에 과거의 각종 비위까지 드러나며 벼랑 끝에 몰린 대한축구협회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반성과 쇄신을 약속했는데 얼마나 변화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하루도 쉬운 날이 없었습니다. 경기력 부진에 대한 비난은 불공정했던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과 정몽규 전 회장의 독단적인 협회 운영으로 옮겨붙었고 점점 커지는 국민적인 분노에 정부와 정치권까지 나섰습니다. K축구혁신위원회의 출범과 국회 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정확성이나 공정성 이런 거를 전혀 부족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빠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향후 축구협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축구 가버넌스 전반에 대한 지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후폭풍은 더 거셌습니다. 14, 15년 전 대표팀 경기에서 외국 심판들에 대한 성접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협회 임직원의 횡령과 프로축구 시민구단들의 혈세 낭비와 부실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는 추락할 데가 없을 정도로 국민적인 신뢰를 잃은 대한축구협회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축구팬과 축구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 협회가 본연의 기능을 잃고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과거의 각종 비위에 사과하며 다만 현재는 부적절한 행위나 카드 사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전방위적인 외부의 비난과 질타를 전 구성원이 철저한 쇄신의 기회를 삼고 강도 높은 노력을 통해 조직 문화를 바꿔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마치마당에 또 어떤 비위가 추가로 드러날지, 축구협회의 반성과 약속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질지 국민 대다수는 아직 따가운 시선으로 대한축구협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신성해야 할 스포츠의 룰이 어두운 밀실에 타락한 뒷거래로 오염된 참사라며 축구협회를 비판했습니다. 전수미 대변인은 사면 논평을 통해 피땀 흘려 뛰어온 국가대표 선수들의 숭고한 성과를 모욕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한순간에 짓밟은 파렴치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충격적인 사태의 본질은 축구협회 집행부의 맹목적인 권력욕과 성적 지상주의에 있다며 당시 협회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깊이 골마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해제되며 극한의 더위는 물러갔지만 주말에도 수도권은 펄펄 끓었습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한여름 같은 날씨에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늘 한 점 없는 광화문 광장으로 연신뙤약볕이 내리쬐니다. 따가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은 양산을 쓰고 그늘에 앉아 얼음물도 들이켜보지만 더위를 이겨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역대 가장 뜨거웠던 입추가 지난 주말, 수도권엔 여전히 가마솥처럼 펄펄 끓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입추라고 해서 조금 선선해졌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뜨거운 것 같아요. 더 걷기 힘든 것 같고. 광장 한켠에 마련된 분수대와 실내 놀이터에는 무더위를 피해 쉬어가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더워하니까 주차하고 여기 오면서 뭐 시원한 것도 계속 먹이면서 이렇게 왔는데 마침 안에가 좀 시원해가지고 뭐 잘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열화상 카메라로 바라본 광화문 광장 곳곳은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던 평일과 비슷한 수준인 50도에 머물렀습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인 오후 2시, 제 체온을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봤습니다. 이곳 폭염 대피소 안에서는 온몸이 푸른색으로 보이지만 바깥으로 나온 지 1분도 안 돼 온몸은 금세 붉게 변했습니다. 청계천 인근을 찾은 시민들 역시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에 자연스레 물가로 몸을 옮겼습니다. 발만 담그려고 했었는데 입수를 하고 싶어요. 아예 머리까지 풍덩 그냥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네. 폭염 중대경보 해제에도 강한 햇볕이 계속되며 서울의 최고 기온은 36.8도까지 올랐습니다. 당분간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낮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그제 전국의 하루 온열 질환자 수가 다시 2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3명이나 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극한 무더위에 하루 209명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숨진 사람도 3명이나 됩니다. 추가로 더 확인돼 전날 발생 환자도 194명입니다. 그러니까 닷새 동안 200명 안팎의 환자가 나온 겁니다. 경기 68명, 서울 35명, 충남 19명, 수도권과 충청권에 환자가 많았습니다. 누적 환자는 사망자 26명을 포함해 모두 3,089명으로 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 보호, 시급성 판단의 근거는 노령 사망자 급증입니다. 지금까지 더위로 숨진 이들 대부분은 65살이 넘는 어르신이었는데 주로 논과 밭, 작업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이제 정부의 행정력은 고령층과 농업 현장, 실내외 작업 현장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농림축산부와 복지부, 고용부 등 해당 부처엔 기상 대응기구가 가동을 시작했고 폭염재난 중대본 회의도 곧 열립니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은 지방정부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 폭염 가뭄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폭염 속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여름 가뭄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주 논밭에는 농업용수가 부족해지면서 요일별로 물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중산간 감귤 과수원입니다. 물이 가장 필요한 생육기, 한창 돌아가야 할 스프링클러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전에서 물은 나오지만 수압이 크게 떨어지며 시설을 가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는 물이 약하니까 이거를 이제 물에 거기서 이제 물 나오는 어디 밭에 가서 물을 파다가 이제 이거 주려고 그러면 한 달은 줘야 될 건데요. 인근 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름 전 콩을 심었는데 잎과 줄기는 고사 직전입니다. 당장 물을 줘야 하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마른 장마가 끝나고도 가뭄이 심해지면서 1,300여 농가에 제한급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름 가뭄으로 이 일대 단수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물 공급이 강제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틀에서 사흘에 한 번씩만 제한적으로 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농가가 사용하면 관정은 금세 바닥나고 특히 고지대 농가는 수압이 떨어지거나 농업용수 사용을 아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3일에 한 번. 여기 안 그러면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물 여기 나오는데 밑에 쪽에만 나오고 위에 쪽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하나도 안 나와버리니까 이 관장에 속한 그 라인은. 마을에선 지난 26일부터 지하수 관정 9곳에 연결된 농업용수 밸브 50여 개를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농가에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밭은 요 지역인데 몇 번째인데 언제 나오냐 물어보고. 아니 1년에 한 번씩은 했는데 원래같이 이렇게 정관정 돌아가면서 장가본 적은 이렇게 처음이에요. 이 같은 조치도 임시 방편일 뿐 결국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업용수 고갈은 시간 문제입니다. 비 날씨 예보와 달리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농심도 타들어갑니다. 비가 오면 이제 타입에 깔려고 했는데 속된 말로 사기를 계속 맞은 거예요. 날씨를 한 번도 안 맞아주니까 비 온다 하루 종일 비 온다 뭐 1mm라도 계속 와주겠거니 했는데 날씨가 맞아본 적이 다른 동네는 비 조금이라도 왔다는데 여기는 뭐 한 번도 안 나버리니까 이런 사정이 중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우려했던 용수 공급 대란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한 해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농가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시민들은 가까운 실내 놀이터와 도심 물놀이장으로 향했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고 시원한 휴일을 보내려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에어 미끄럼틀을 내려오는 아이들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피어있고 물 위에서 원형통을 굴리며 신이 난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끊이질 않습니다. 충북 청주 오스코에 아이들을 위한 대형 실내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형 전시와 세미나가 열렸던 공간이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로 탈바꿈했습니다. 아이와 실내 놀이터를 찾은 부모들은 무더위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밖에서 노는 건 한계가 있고 실내 놀이터 쓰다가 오게 됐는데요. 쾌적하고 시원해서 너무 만족돼요. 네,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유원지에서나 있을 법한 대형 놀이기구는 물론 다양한 먹거리도 마련돼 종일 발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번에 한 번 왔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또 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왔을 때도 되게 다양한 놀이 체험 있어가지고 애들 되게 잘 놀았었어요. 다 재밌었어요. 도심 물놀이장에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몰렸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날려보고 아이들은 온몸을 물에 던지고 친구들과 물장구를 치기도 합니다. 시원한 물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멀리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심 속 피서지가 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애들 다른데 가기는 그렇고 물놀이 하기는 딱 좋고 여기가 애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무더운 여름날의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해협 재개방 합의에 근접했다면서도 미국의 전쟁 피해 배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호르무즈해협 긴장이 여전한 가운데 미군 수뇌부에서는 이란 전쟁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한 새로운 고강도의 요구사항을 내놨다고요? 네, 이란 외무부는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새 통항로를 정하는 협상에서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기존의 통항 분리제도 방식은 더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새 항로를 확정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난 6월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를 위반한 데 따른 배상 등 다른 조건들이 먼저 충족돼야 해협을 다시 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باید موارد نقض یادداشت تفاهم که از سوی آمریکا صورت گرفته یک به یک جبران بشه.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을 주도해온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더 강경한 입장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이란과 오만 간 협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미국이 이란의 조건을 수용하는 게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شرایط ایران رو بپذیره هر موقع شرایط ایران رو پذیرفت قطعا تنگه هرمز باز خواهد شد. 이란의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내고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내놨는데요. 미국이 전쟁 피해를 배상하고 이란과 영내 동맹 세력에 대한 위협과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없다는 겁니다. 또 미군의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대이란 제재와 동결 자금 해제, 영내 미군 철수까지 기존에 요구했던 사항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중동 해역과 영내에서는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긴장이 여전한 상황이죠. 네,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부다비 국영 석유 회사 소유 선박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 소유 선박이 지난주에만 3척 공격받은 데 잇따라 추가 공격을 받은 겁니다. 영국 해사 무역기구도 오만 하사부 동쪽 해상에서 선박 한 척이 발사체에 맞아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선박과 승무원은 안전하다고 밝혔는데 같은 선박을 지칭한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와 별개로 예멘군은 이란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을 공격했습니다. 예멘군은 여러 전선에서 후티 반군의 거점과 역량을 공격했다고 밝혔는데 최근 후티가 예멘 중부와 동부 지역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미국은 이란이 새롭게 내놓은 조건들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란과 오만에 합의한 초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 측의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미국은 해상 봉쇄 종료에 앞서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수용 가능한 합의가 마련돼야 하며 통행료 부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여기에 이란이 배상과 제재 해제, 미군 철수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양측이 생각하는 해협 재개방의 조건에는 상당한 간극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 수뇌부에서는 이란 전쟁에서 군사 옵션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미 CNN 방송은 전날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댄 케인 합참 의장이 공습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면서 행정부 참모들에게 출구 전략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his is highly significant that Trump's most senior general is privately arguing that there's no easy military solution to end a war that the president chose to enter. 특히 최근 보도로 알려진 미국의 탄약 재고 감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무기 재고가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하며 협상력 약화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공을 넘겨받은 미국으로서는 군사적 압박을 확대하기도 이란이 새로 제시한 조건들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서 협상은 다시 중대 고비를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백악관 연회장 공사가 법원의 판결로 다시 중단됐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의회 승인 없이는 백악관을 헐고 새로 지을 수 없다는 취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백악관 동관을 허물고 추진돼온 대규모 연회장 신축 사업. 수천 명을 수용할 연회장을 짓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건 사업이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또다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대통령은 백악관의 임시 세입자일 뿐 소유주가 아니라며 대규모 연회장 건설은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바마와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We will never give presidential approval for the Arc de Triomphe or the East Wing Ballroom. I mean, these are vanity projects. Security will be much better there than, for example, the ballroom at the Washington Hilton. 연회장을 둘러싼 논란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개조 사업은 속속 진행 중입니다. 잔디 훼손을 이유로 백악관 헬기 착륙장을 새로 짓고 워싱턴 진입로의 청동 기마상에는 금박을 입혔습니다. 국무부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소유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The president's allowed to remove things from any building. And I'm liking the chandeliers. I like those Corinthian columns. 이란 전쟁을 이유로 행사장에서 일찍 자리를 뜬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장 안에 위치한 뉴저지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모로코에서 스페인령 세우타로 수만 명이 무단으로 몰려들어간 사태 이후 한 해 800만 명 넘게 오가는 동맹국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서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정보 확산도 한몫했다는 성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활주로에서 여권을 검사합니다. 입국장에선 2차 관문이 기다립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방문객만 콕 집어 검사하는 겁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생겐 조약이 적용되던 전날까진 볼 수 없던 광경. 스페인 내무장관은 검사가 무작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ì, no, non c'è stato il minimo problema nei controlli di sicurezza. No, non mi piace come situazione. Mi sta un po' troppo caotica, un po' troppo non mi gusta mucho. 세우타 사태 후 이탈리아가 이민과 안보 문제를 들어 스페인에서 들어오는 제3국 국민에게 생겐 조약 적용을 중단하자 맞대응한 겁니다. 두 나라는 입국 통제 강화 맞불 조치와 함께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좌파인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우파인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사이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몰려들어간 7만 2천 명 중 7만 명이 돌아갔고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8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스페인은 공식 집계했습니다. 세우타 특별자치시와 인권단체 등의 집계로는 사망자와 잔류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보호자 없는 어린이 수백 명을 비롯해 세우타에 남은 이들은 식량과 물, 주거지를 제대로 구할 수 없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My planning, I am going to rest Spain. Parce que I know how my mama die, how both my father die. I know how family. Yo estou padre y madre, no tengo, yo también no tengo trabajo. Estoy marchando a España, crece, trabajar, buscar la vida.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건 국경이 열렸다는 거짓 소문이 소셜미디어에 급격히 퍼져 수만 명이 몰렸고 플랫폼이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 틱톡과 면담하고 유사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 조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제작된 모델과 유사한 무인 항공기가 유럽 발칸반도 남쪽 불가리아를 침범한 뒤에 폭발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총리의 발표에 따르면 현지 시각 8일 오전 8시 10분쯤 불가리아 북동쪽 루마니아 접경지인 카르담 검문소 부근에 대형 드론 한 대가 진입해 약 100m 더 날아간 뒤 폭발했습니다. 이 드론에는 상당한 양의 폭발물이 실려 있었고 폭발음이 먼 거리에서도 들릴 정도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에서 지난 5일에 발견된 폭발물 탑재 드론은 러시아 정부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큰 걸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폭발물 드론이 러시아 정부 소유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5일 밤 정체불명의 드론이 목격됐다는 신고를 받은 독일 경찰은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을 수색해 우크라이나 화물기 인근에서 폭발물이 장착된 드론을 발견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망자가 1,850명에 달하는데요. 특히 어린이와 여성들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수도인 킨샤사 인근까지 확산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5일 기준 민주 콩고의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4,053명, 사망자는 1,850명으로 치명률은 45.7%에 달합니다. 이번 유행은 확진자 수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동전 최대 규모의 유행도 넘어섰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들의 피해가 큰데 유니세프에 따르면 에볼라 발병 이후 숨진 어린이는 300명이 넘습니다. Children make up nearly a quarter of confirmed cases, but almost a third of all deaths. 감염에 대한 공포로 병원을 찾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지역에서는 최근 몇 달 사이 의료 서비스 이용이 40% 이상 감소했고 임산부들의 진료 기피로 산모 사망도 발병 이후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이러스가 수도 킨샤사로 번질 가능성입니다. 콩고강을 따라 킨샤사로 가던 배에 타고 있던 32살 남성이 발열과 설사 증세를 보여 배에서 내린 뒤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해당 선박은 1,700km를 더 운항한 뒤 킨샤사에서 65km 떨어진 말루쿠에서 보건 당국에 의해 멈춰섰습니다. 승객 300명 전원이 검사받았고 의심 증상을 보인 7명도 에볼라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Community confidence is key. Together with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the Africa CDC, UNICEF and partners have deployed 13,000 community workers, reaching more than 2.4 million people with information on Ebola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세계보건기구는 에볼라 백신 에르베부의 민주콩고 내 임상시험을 권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킨샤사로 들어오는 모든 선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지난달 교도소 폭동으로 20명 넘게 숨진 남아시아 섬나라 스리랑카에서 교도소 내 폭동이 또 2차례 발생해 수감자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스리랑카 공공안전부는 전날 수도 콜롬보의 뉴 매거진 교도소에서 수감자 약 40명이 감방을 이탈해 충돌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감자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콜롬보에서 동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남부 쿠루위타 교도소에서도 폭동이 일어나 수감자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금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100만 원씩 주겠다고 유인해 대포 통장을 만든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 통장은 범죄 조직으로 흘러들어갔는데요.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색 승용차 한 대가 상가 앞에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이 휴대전화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고 이어 흰색 SUV 차량에서 내린 일행도 차례로 판매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포 통장을 모집, 관리한 총책과 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 통장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전국 범죄 조직에 공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역할을 나누어 다단계 방식으로 대포 통장 모집 규모를 키웠습니다. SNS 등에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올려 명의자를 모집했고 지인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또 다른 대여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이후 관리팀과 운영팀을 두고 통장 관리와 수거, 전달까지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관리팀 2명은 수당을 지급하며 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책을 보조하는 역할의 운영팀 2명은 대포 통장을 수거하여 총괄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들은 울산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을 거점으로 계좌 명의자들과 선불폰을 개통한 뒤 휴대전화에 인터넷 뱅킹 앱을 설치해 포장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선불폰, 즉 대포 통장은 울산의 고속버스 수화물 탁송을 통해 전국으로 보내졌습니다. 도착지에서는 퀵서비스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조직에 전달하며 추적을 피했습니다. 특히 불경기 속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주부 등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90% 이상이 이제 여성이었고 이제 중소 자영업자들, 이제 소규모 식당 같은 거 이를 운영하는 급전에 필요한 사람들, 당장 뭐 2~30만 원 뭐 구할 데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모두 139명. 범죄 조직이 넘긴 대포 통장만 211개에 달합니다. 경찰은 총책 4명을 구속하고 알선책과 통장 대여자 등 모두 20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총책 등이 챙긴 범죄 수익금 4억 7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대포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공급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한국의 전통 사찰인 구례 화엄사에서 이색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모기장 안에서 뮤지컬과 다양한 공연을 즐기는 여름밤 문화 행사인데요. 접수 신청 20초 만에 500여 석이 매진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의 자연과 천년고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구례 화엄사입니다. 땅거미가 내린 한여름의 밤, 형형색색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차분한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화엄사 마당엔 모기장 200여 동이 늘어선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숲속을 거니는 듯한 편안한 음악에 이따금 불어오는 선선한 산바람은 마음속까지 시원하게 적셔줍니다. 모기장 안에서 음악회 자체를 본다는 거를 처음 저는 보는데 어떨지 너무 궁금해서 신청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고즈넉한 산사에서 열리는 화엄사 모기장 영화 음악회는 지난 2021년에 시작해 올해 6회차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애니메이션과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명곡들의 공연이 10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한여름 대표 문화 행사로 자리 잡으면서 모기장 객석 등 500여 석은 온라인 접수 20초 만에 매진됐습니다. 예약이 생각보다 어렵기는 했었는데 100초 만에 차버렸대요. 네, 그래도 열심히 해서 올 수 있어서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날씨가 밤이 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모기가 좀 더 없는 것 같고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천년고찰에서 즐기는 이색 음악회가 여름밤의 무더위를 날려주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최근 4대 가요 기획사들은 정부와 함께 내년 K-팝을 아우르는 K-컬처 시상식과 축제 개최 계획을 알리며 팬덤 산업을 핵심적인 요소로 내세웠습니다. 왜 유독 K-팝 산업에서 팬덤이 주목받는지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늘날 K-팝이 판매하는 건 노래만이 아닙니다. 신곡 발매와 동시에 이를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체험형 행사가 열리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오면서 계속 에스파를 볼 수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국내 활동을 마치면 대륙을 넘나드는 콘서트 투어에 나서는 게 낯설지 않은 컴백 문법이 됐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만 스트레이키즈와 에스파, 빅뱅, 포르티스 등 다양한 K-팝 그룹이 월드 투어를 돕니다. 노래라는 단일 콘텐츠가 대중음악 산업을 주도하는 건 옛말이 된 지금. 달라진 시대의 중심에는 찾아가고 경험하고 소비하는 팬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러시아에서 넘어가서 콘서트 하루이라도 보기 위해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블랙핑크 데드라인 컴백 리스닝 파티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실제 국내 최대 규모 K-팝 기획사도 음반이나 음원 매출의 비중은 줄고 콘서트나 팬미팅, 굿즈 매출은 빠르게 늘면서 아티스트와 맞닿을 수 있는 경험에 유독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K-팝 팬덤을 조명하는 보고서가 해외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내년 12월부터 매년 K-팝을 아우르는 K-컬처 시상식과 축제를 열겠다고 발표하면서 팬과 현상을 합친 페노메논이라는 이름을 내건 이유입니다. K-팝의 본고장에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팬덤 산업을 중심에 두고 시상 대상도 가수가 아니라 1년 동안 가장 뜨거웠던 팬덤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K-팝 가수들의 공연 및 전 세계 최고의 가수들의 공연을 함께 유치해서 일단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팬덤 산업으로서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기 위해서 시상식을 하는 거죠. 행사 기간 곳곳에서 다양한 K-컬처를 알린 뒤 이를 기반으로 2028년 5월부터는 매년 미국 LA에서 한국판 코첼라 축제도 열겠다는 구상인데 업계에서는 기대와 함께 다양한 시선도 제기됩니다. 팬덤 간 경쟁으로 과소비를 부추길 우려는 없는지 주최 측 의도대로 중소기획사 소속 K-팝 가수 등 생태계 전반이 고르게 조명될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다대 기획사 주도 행사라 해도 정부가 뒷받침하는 구조인 만큼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것도 과제입니다. 정부가
K-팝을 주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글쎄 그거는 저도 좀 아닌 것 같고요. 열심히 잘 지원하고 도와드리는 일이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K컬처를 대표하는 연간 행사로 성장하기 위해선 국내 대형 공연장 확충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이제 글로벌 아이콘으로 우뚝 선 걸그룹 블랙핑크가 데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10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팬 홀대 논란이 불거지자 멤버들이 직접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아름씩 꽃다발을 품에 안은 블랙핑크 멤버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생일 축하, 생일 축하, 다 같이! 사랑하는 블랙핑크, 블랙핑크랑 블랙핑크, 생일 축하합니다. 데뷔 10주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멤버 4명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멤버들은 데뷔 10주년 기념 행사를 둘러싼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행사를 불과 이틀 앞두고 알린 데다 팬 소통 플랫폼 유료 구독자 가운데 단 40명만 초청하면서 팬 홀대 비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섭섭한 마음이 있는 블링크한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요. 네, 그래도 저희 마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들은 저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벅찬 소회를 털어놨습니다. 10년이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즐기다 보면 시간도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고. 맞아. 너무 떨려서 밥도 못 먹었어. 새우 하나 먹었어, 새우. 블랙핑크는 2016년 휘파람으로 데뷔한 뒤 수많은 기록을 써내려가며 K-팝의 역사가 됐습니다. 미국 빌보드 200과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를 동시에 석권한 첫 아시아 여성 아티스트가 됐고 지난 2월 발매한 앨범은 발매 첫 주에만 177만 장이 팔리며 걸그룹 초동 기록을 갈아치웠으며 월드 투어에서도 막강한 티켓 파워를 입증해 이름 자체가 글로벌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제 멤버 각자도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하며 그룹의 성공이 멤버 개개인의 성공으로 이어진 K-팝의 성장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개인 활동이 커질수록 완전체 활동이 어려워진 만큼 그룹 활동을 기다리는 팬들의 아쉬움을 어떻게 채울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가수 이명웅이 데뷔 10주년을 맞아 자신의 SNS를 통해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명웅은 데뷔 10주년과 팬클럽 영웅시대와의 10주년을 축하한다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케이크를 들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명웅은 다음 달 4일에서 6일 경기도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두 번째 스타디움 공연을 갖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에는 열대야 없는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5도로 18일 만에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밑돌았습니다. 다만 더위가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현재 대전은 26.3도, 대구는 25.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에는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 광주의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는 등 여전히 무덥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더위 대신 집중호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약해도 오전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 경북 북동부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내륙에는 오늘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으로는 거센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열대야와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